안녕하세요. 일본 꿀팁 베트남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와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 있습니다. 베트남 물가 진짜 싸네요. 돈 쓰는 맛 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실제로 한국인의 눈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호치민이나 하노이에서 쌀국수 한 그릇이 5만 동이면 먹고요. 길거리 커피는 2만 동에서 시작을 해요. 프랜차이즈를 가도 커피가 대략 5, 6만 동 정도 하죠. 한국으로 치면 5,000원, 커피는 1,000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국의 절반 이하, 어떤 경우에는 3분의 1 수준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베트남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와요.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들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만 오른다. 예전보다 돈 모으기가 훨씬 어려워졌다 라는 이야기들인데요. 베트남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스, 페이스북, 레딧 여러 군데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공식 통계와는 좀 다르기도 한데요. 오늘은 왜 베트남 사람들이 점점 더 가난해진다고 느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베트남 경제 정말로 나빠지고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고요. 베트남은 최근 수년 동안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평균 소득이 필리핀을 넘어서기도 했죠. 또한 외국의 직접 투자 규모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이란 나라 자체는 점점 더 체급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베트남인들이 느끼는 물가는 완전히 다른데요. 먼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의 2026년 지역 1 최저임금은 약 531만 동입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31만 원이고요. 이거는 하노이, 호치민을 비롯해서 일선 도시의 최저임금이에요. 최저 시급으로 따지면요. 25,500동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원화로는 1,500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으로 우리가 음식 가격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쌀국수가 제가 5만 동 정도 한다고 했는데요. 그 말은 최저시급 2시간을 일을 해야지 쌀국수 한 그릇을 구매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판매하는 5만 동짜리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카페 직원이 1시간 일해서 받는 돈으로는 자신이 직접 만드는 커피 한 잔조차 사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 왜 이런 불만이 더 많아졌을까요? 베트남 국가통계청 자료를 보면 최근 소비자 물가인 CPI 상승률은 대략 4% 수준입니다. 특별히 심각해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세부 품목을 보면 좀 다릅니다. 최근 물가 상승을 주도한 항목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연료비, 교통비, 주거 관련 비용 등이었어요. 즉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에 오른 물가 상승률은 베트남인들이 무조건 내야 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저번 영상에서 베트남의 전기세가 2배 가까이 올랐다라는 내용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틱톡에서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방 2개 정도 수준의 아파트의 전기세가 기존에는 한 150만 동 정도에서 현재는 300만 동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승률을 최저시급으로 따지면요. 무려 75시간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하루 8시간이라고 하면 약 10일 정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지 전기세 오른 거를 감당할 수 있게 됐네요. 물론 좀 극단적인 예시겠지만 그만큼 베트남 내 생활 필수품 그리고 물가가 올랐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베트남 커뮤니티, 틱톡 등에는 자주 보이는 글들이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해도 예전만큼 나아질 것 같지 않다. 경제적으로 너무 불안하다. 현재 상황이 너무 힘들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안 보인다 등의 내용입니다. 베트남의 평균 연령은 여전히 젊은 편인데요. 이런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현지 물가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국과 베트남을 비교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은 한 끼 식사 혹은 커피를 먹으려면 2시간의 노동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식사는 1시간, 커피는 30분 정도면 충분하죠. 그렇다면 주거는 어떨까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마련을 위해서는 158년을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쉬지 않고 저금을 해야 됩니다.
한국도 많이 올랐죠. 코로나 이후로 아파트 값이 약 4~5배는 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62.5년 평생 일을 해서 한 푼도 쓰지 않으면 서울의 아파트는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는 어떨까요? 임대는 더 심각한데요. 이거는 제 경험이에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평균적으로는 약 1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방 2개이고 시내 중심가도 아닌데 이 정도면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한국도 임대가 많이 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100만 원 정도면 외곽 쪽 역세권은 충분히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베트남의 임대료 그리고 주거비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베트남은 아직까지 성장하는 나라예요. 많은 외국인들에게는 여전히 물가도 저렴하고 살기 좋은 나라이죠. 하지만 그것은 외부인의 시선이고요. 베트남의 최저임금 노동자의 시선으로 보면 전혀 다른 현실이 존재합니다. 남들보다 급여를 많이 받는 직장인들도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요.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때 명절 보너스를 500만 동밖에 받지 못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글이 많은 공감을 차지하고 있는 게 베트남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베트남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좋은 나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혹은 많은 다른 개발도상국처럼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까요?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꿀팁 베트남이었습니다.